이재명 대표 자신의 문제도 지금 계속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납 송금한 것 아닙니까? 이게 네. 불거져 나왔는데 그 측근들도 최근에 뭐 잇따라 네. 여러 가지 비리 사실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김현지 보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지금 그렇습니다. 4급 보좌관이고 네. 지난번 그 국회 문자 보낸 사람 있잖아요. 전쟁입니다. 네, 주인공이죠. 근데 그 김현지 보좌관이 이 배소연 또 부인 그렇죠. 김혜경의 비서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신 그 컴퓨터 있지 않냐, 예, 예. 그 총무과 거기에 그거 다 지워라 그랬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사건은 어떻게 보냐면 좀 전에 저희가 김성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김성태가 무너졌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배소연이 무너지고 있다. 아니면 네. 배소연이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다. 이렇게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왜? 자, 녹취록이 있습니다. 이 녹취록은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지와 배소연 간의 녹취록이에요. 그러니까 두 사람 외에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. 그렇죠. 그러면 김현지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지금 외부에 유출시킬까요?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배소연이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예. 입니다. 뭐 유튜브에 나온 것 같은데요. 예. 저는 조선닷컴인가 거기서 봤습니다만. 이 네, 기사를. 유튜브, 개인 유튜브가 지금 유튜버가 이것을 공개를 했어요. 공개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배소연이 썩 걸린 거 아니에요. 배소연 측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두 사람 당사자밖에 모르는 일인데 이것이 그대로 전문이 유출된 걸 보면 배소연 측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배소연이 마음을 바꾸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내용인즉슨 이거예요. 그렇죠. 2021년에 바로 이 캠프로 가기 위해서 즉 사표를 내는 거죠. 대선 캠프로 가기 위해서 경기도 사표를 냅니다. 네. 사표를 내면서 배소연은 조금 나중에 아마 사표를 내는 어떤 과정이었나 봐요. 그러니까 넌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저 하드에 하드디스크 관련 그 파일을 지워라. PC에 하드디스크에 예. 있는 파일 다 지우라 이 다 이야기. 지우라는 거죠.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사서 교체할 것이다. 그 다음 얘기는 더 골 때려요. 10만 원씩 내면 된다. 그것도 10만 원은 받아요 또. 10만 원씩 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어떤 컴퓨터인지만 지목을 해다오. 예를 네가 들어서 쓴 컴퓨터. 사무실 지운 컴퓨터. 그러니까 하드를 바꿔야 될 컴퓨터. 다 바꾸면 안 되잖아요. 다른 사람들 거는.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하드를 교체할 것이다.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50개인가를 지워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교체했다도. 그건 뭐냐면 별정직 공무원들 얘기죠. 그러니까 경기도의 별정직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캠프에 먼저 데리고 오는 사람들. 예. 그 사람 똑같은 케이스죠.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파일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. 엉망으로 그 관리를 했다. 그래서 이렇게 당신 제대로 해라.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현지 네. 보좌관은 언론사 전화도 안 받고 있고 당에서 네. 이재명 측에서 그걸 해명을 내놓은 것 같아요.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.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뭐 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이다. 개인용 컴퓨터를 지우라겠다고 네, 얘기한. 개인용 컴퓨터를 지우라고 했다. 그냥 뭐 이렇게 그 조언을 한 것이다. 뭐 정보보호 비밀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우라고 했다. 이것이 생 거짓말인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아니 누가 경기도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하드디스크를 들고 개인용 거를 들고 들어간다? 불가능하고요. 왜냐하면 업무용 컴퓨터 전부 다 지급하는데 누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갖고 갑니까? 그렇죠. 불가능하고요. 두 번째, 개인용 컴퓨터는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노트북까지도 모르겠는데. 그렇죠.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요. 예. 왜 경기도 서버에 들어가서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 보안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다 깔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 경기도 그렇죠. 보안과에서. 근데 개인 컴퓨터라고 해서 자기가 쓴다 그러면 이게 유출이 돼요. 당연하죠.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를 뭐 그 경기도청에 갖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데 뭐 개인용에 대해서 뭐 지우라 말라 또
하드디스크를 자기가 고쳐준다, 어쩐다, 바꿔준다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개인용 컴퓨터를 왜 남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다고 하죠? 상상이 안 가고요. 엄명 이것도- PC에 대한 지시도 사실 불법이었습니다. 엄명 PC는 절대 그 디스크를 교체한다거나 이것은 저기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도에서죠. 거죠.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, 총무과의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이 안 잡혀져 있더라.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무리들,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라고밖에 표현은 안 되는 거죠. 결국 뭐 김현지가 지우락했든 안 했든 그게 보단도 왜 이런 이야기가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이 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배소연이가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김현지가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배소연은 지금 자기 재산 100억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뭐 80억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.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배소연은 이재명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기 붙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.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있죠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배소연이 완전히 마음을 돌린 것 아닌가. 그렇죠. 그런 게 이제 더 관심사죠. 그렇죠. 세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사실 그때 그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극단적 선택. 이게 예,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예, 받았다라는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물론 그런 충격 속에서도 배소연이 직접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았어요. 네. 자기가 이재명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또는 김혜경과의 관계를 폭로하지는 않았어요. 그건 어찌됐든 자신이 지금 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요인, 세 번째 요인은 사실상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김만배도 사실상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렇게 잘 하면 428억이 자기께 될 수 있다. 돈이죠, 돈. 예, 돈이잖아요. 그거 자꾸 이재명은 부인하니까 자기께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재명 걸로 다시 돌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면 잘하면 이 428억을 지킬 수 있다. 그런데 김현지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저수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신의 이 몇 급? 5급인가요? 5급이죠. 5급 공무원 몇십 년 모아봤자 100억?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 100억에 가까운 그런 자산이 누구께 되죠? 자기께 될 수 있다. 자기께 될 수 있다. 지금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? 선거만 끝나면은 이 배소연이가 건물이나 아파트 하나씩 샀으니까 그렇죠. 자기가 어디서라서 그 돈이 그 많은 돈이 생겨갖고 사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디서 정치 자금으로 쑥 들어왔다고 봐야죠. 네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라고 얘기한 건 경고의 의미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 건드리지 마라, 나 폭로할 게 많다. 그렇죠. 라는 그런 이 의미 김현지한테 대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시그널이라고 보여주고요. 세 번째는 지키려는 것. 이 세 가지가 지금 배소연 발로 더 나올 것도 있지 않을까? 나올 거 많죠. 네네. 특히 김혜경 관련해서는 초밥이다, 소시지다, 뭐 이런 것은 아주 훤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김혜경이 돈 쓴 거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드디스크 교체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6개월 후에 압수수색을 하거든요. 경기도 압수수색을 해요. 근데 못 찾아냈어요. 바로 6개월 전에 이렇게 다 약을 쳐놨기 해버리고.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 법카 이 공방은 사실상 진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. 근데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폭로가 된 겁니다. 또 하나 지금 이현옥이라고 네. 전 경기 주택공사죠. GH. 그 사장이 지금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더라고. 그동안 이제 싹 잊혀져고 그건 끝난 모양이다 했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게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. 예. 바로 그때 그 주택공사 판교 뭐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네. 2402호 아닙니까? 이재명이 2401호가 되고 그렇죠. 그 옆집이란 말이에요. 네. 그걸 얻어준 사람이 배소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 그 옆집이 바로 옆집 아파트가 선거 아지트 이재명의 그런 비밀 선거 사무소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때 전에 문정권 때는 덮어버렸어요. 그러는 혐의는 없었다 네네. 해가지고 지금은 이현옥
전 사장에 대해서 뭐 배임 혐의, 네. 그 필요 없이 왜 그걸 고가로 임대주택을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배소연이가 입을 열면 네. 그 문제의 아파트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죠. 그렇습니다.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,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초밥의 양과 샌드위치의 양이거든요. 그러니까.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드세요라고 7급 공무원이, 바로 폭로한 공무원이 배소연한테도 묻잖아요. 그랬더니 네. 배소연이 나도 그게 미스테리야라고 그냥 빠져나갑니다. 하지만 배소연은 알았겠죠. 알죠. 그걸 이 모를 초밥을 리가. 누가 먹는가? 이 샌드위치를 누가 먹는가? 바로 옆방에 있는 조력자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그렇죠. 그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면 그 양이 이해가 가잖아요. 그렇죠. 왜 그렇게 집으로 계속 날릴 수밖에 없었는지.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방이 어디에 쓰였고 무슨 목적으로 쓰였고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GH의 돈과 GH의 인력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또 혐의,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밝혀지면은 이거야말로 선거법에 공공기관. 어긋나는 거죠. 네네. 선거법에서는 허가된 선거사무소 외에 네. 그러한 불법적으로 이런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게 이재명 측의 불법 선거사무소였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주 큰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경찰이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, GH 판교 사업단 그 숙소라고 했는데 그게 숙소가 아니라는 게 보통 사람들 다 이해가 네, 가는 그래서 것이고. 배소연이가 왜 그걸 가서 전세 계약을 맺습니까? 배소연이가 나서가지고 아무 관계없는. 그렇죠. 그 집의 주인의 아들도 사실은 배소연과 또 이재명 부부와 잘 아는 사이였다고, 아유,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점이 지금 또 하나 이 배소연과 관련해서 의문점으로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구나. 이현욱을 지금 엮은 게 특경법이에요. 업무상 배임이거든요. 특경법은 굉장히 형량이 높지 않습니까? 1억 이상이면 엄청난 형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현욱이 뒤집어 쓸 거냐, 자기가 네. 독박을 할 거냐에 그렇죠. 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또 하나는 31일에 그 정진상 네. 재판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. 공판 준비 기일이었죠. 네, 그날은. 준비 기일인데 유동규가 그때 정진상한테 돈 전달한 걸 이걸 거기서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그 비닐봉지에 현금 3천만 원을 넣어서 비닐봉지에다 해갖고 덮고 거기다 과자를 넣어가지고 전달했다는 거. 또 1,000만 원은 시청으로 찾아가서 책상 서랍에 뚝 넣고 뚝 넣어줬는데 정진상이가 모른 체 하고 보고만 있더라. 네, 네. 그런 것도 나온 거 보면은 이런 것은 지어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지금 유동규의 증언만 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면서 정진상과 김용은 아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건 독박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주 형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. 예. 재판부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유동규가 재판정에서 빼박의 그런 이 증언들이 앞으로 더 쏟아질 거다. 왜? 예. 자기가 직접 줬으니까요. 예. 이건 유동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언론에다 대고 쭉 인터뷰를 한다?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. 자기가 증언과 관련된 그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을 딱 택하고 난 뭐 이게 만약 내가 허위면 내가 그만큼 형량이 더 늘어나는데 허위겠습니까? 라고 재판정에서 선서까지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. 그러겠죠. 이제 정진상 재판이 본격화되면은 지금 7차례에 걸쳐서 2억 4천만 원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. 그 준비기일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또 만났는데 그동안 숨겨놓은 때를 이번에 다 벗겨내기로 마음 먹었다. 네. 자기 때 허물이라는 거죠. 네. 그거 다 기왕의 얘기로 목욕을 하기로 했으니까 때를 다 벗겨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됐겠느냐. 그걸 내가 다 먹었다, 돈 먹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가 하나 오고 네.
이재명에는 대장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재명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, 부르지 않기로 한 게 불문율이고 금기 사안이었다. 이렇게 또 토로를 했더라고요. 네. 이건 자꾸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너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 녹취록을 신빙성 있느냐 아, 그렇군요. 에 대한 거죠. 아니 이재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? 이재명 얘기 안 해도 우리끼리는 다 알고 그 이재명을 얘기했다면 큰일 나지.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돼. 아니 당신같이 생각을 해봐. 우리가 이재명 하면서 뭐 녹취록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얘기하면서 다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? 불가능해. 그러므로 이재명은 우리한테는 금기어야 라는 그런 설명을 한 거죠. 예. 그래서 이 측근들의 비리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이재명하고 연관이 된 얘기들이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뭐 정진상이 돈 받았어도 자기가 다 썼겠습니까? 이재명 선거라든가 뭐 주변 관리를 위해서 쓴 것이고 뭐 배선이도 마찬가지도 그게 100억에 그 아파트와 빌딩 그것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하고 관련됐고 뭐 이 유동규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. 결과적으로는 이재명한테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이 민주당 쪽 패널 혹은 이재명 측 그 관계자들이 늘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야 이거 저기 정영학의 녹취록밖에 없고 지금 유동규의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남욱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제 곧 김성태의 증언이 뒤따르고 배세현의 변심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뒤따르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서 중요한 건 바로 결제 서류. 왜 끽소리 못하고 변호사와 30분 동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제 서류들. 이래 그 결제서로 딱 들이미니까 6개 정도의 결정적인 결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건 당신이 했잖아 라고 했을 때 빼봐. 그 유동규가 했다라는 말이 불가능하게 만든 6개의 그런 서류 이것이 차고 넘친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